소소하지만 굉장한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파는 곳, 오늘 밤도 문을 열었습니다. 도란이들 어서오세요. 도란도란 담소가게의 유정 그리고 민준입니다. 동네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는 구멍가게 앞 평상 같은 방송을 지향하는 도란도란 담소가게 18번째 시간이고요. 저는 민준. 저는 유정입니다. 이게 녹음 타이밍이 좀 빨라지니까 굉장히 18회란다 18번째 회인데도 네. 뭔가 일주일이 금방 지난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근황이랄 것도 없는 마치 어제 보고 일어나서 다음 회를 찍고 일주일이 맞아요. 지난 척을 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도 근황 토크 해볼까요? 네, 뭐 저는 하면서 지내셨나요? 정말 2022년 중에 가장 레전드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레전드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죠? 일단은 되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변화가 좀 있었고요. 엄청 좀 가깝게 지내던 사람과 멀어지는 사건도 네. 있었고 네. 그런 일을 통해서 좀 슬퍼하던 찰나에 네. 내가 그렇게 많이 정을 못 주고 있던 사람들이 나를 오랫동안 좀 지켜봐줬던 그래서 오히려 더 감동을 많이 느끼게 됐던 네. 그래서 힘든 마음이 빨리 정화되고 네. 게다가 또 갑자기 제가 운영하던 전자제품 가게가 네네네. 손님으로 줄을 이루어서 우와. 거의 수익이 없다시피 했는데 네. 코로나 이후로 가장 큰 수익을 냈던. 그렇죠. 네.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는 법이죠. 네. 당연히. 그래서 본업이 너무 잘 풀려가지고 네. 본업을 이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다가 갑자기 이제 복을 때려 맞아서 너무 좋은 한 해였고 네. 또 새로 만나게 된 분들 중에 네네네. 저를 되게 좋게 봐주셔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네. 또 음악 생활도 많이 발전을 하는 것 같고 지금 말할 게 너무 많은 한 주였습니다. 진짜 멋진 한 주를 보내셨네요. 네. 저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책을 많이 읽었고 그리고 팟캐스트도 엄청 많이 들었고 그냥 집순이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책을 좀 읽으셨나요? 요새 상실의 시대를 읽고 있는데 저는 사실 연애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진짜요? 네, 진짜 연애를 갈망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갈망까지는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좀 외롭다까지는 있는데 그게 하고 싶은 겁니다. 갈망까지는. 아무튼 그래서 사랑이란 것도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약간 자아를 찾고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이야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상실의 시대라는 상실의 책이죠. 시대. 네,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 그럼 굉장히 유명한 작가분인데 네, 맞아요. 아마 저도 책장에 꽂혀 있는 것 같아요. 네. 누구나 다 꽂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추리소설 작가로 하면은 투톱으로 불리는. 추리소설은 아니고. 네. 네. 일본 작가로 좀 유명하신 분이죠. 일본 작가죠. 네. 멋있는 또 한 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18번째로 담소 가게를 찾아주는 손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운대에 사는 박예니입니다. 네, 오늘의 손님은 박예니님입니다. 저희 담소 가게는 어떻게 알고 찾아주셨나요? 네, 이전에 051 FM 방송에 참여하셨던 테네코디 크루에 제가 이번에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운 좋게 그 크루에게 소개를 받고 네네. 아주 좋은 방송이 있다고 들어서 왔습니다. 네. 네, 이름부터가 되게 좋은 기운을 주는 느낌인데 맞아요.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오늘 예니님과 도란도란 담소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스스로 정하는 오늘 담소의 가치. 당신의 이야기는 얼마짜리인가요? 오늘의 담소 가게 시가는? 네, 스스로 80만 원이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80만 원이란 가격이 너무 많나?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스스로 이제 자신감에 대해서 평가한다고 생각하고 나름 사실 100만 원도 주고 싶긴 했는데 제가 말재주가 엄청나게 막 좋은 편은 아니라서 20만 원을 살짝 빼고 이제 80만 원 남겼습니다. 자, 우리 공식이 있죠. 그렇죠. 말재주 안 좋다는 사람들 치고 말 못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진짜로. 이미 이 말부터가 맞아요. 말을 잘하는 겁니다. 부담스럽네요. 네. 그럼 오늘의 좋은 이야기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손님의 사소하지만 특별한 TMI를 청취자분들께 물어봤습니다. 손님의 취향은 둘 중 하나. 과연 청취자분들은 정답을 맞췄을까요? 스토리 TMI. 네, 저희가 미리 051FM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예니님의 특징에 대해서 투표를 걸어두었는데요. 과연 청취자분들은 예니님의 특징을 맞추는 데 성공했을까요? 예니님이 주로 사용하는 가방은 에코백과 백팩 중 무엇일까요? 투표 결과는 에코백 11표 대 백팩 5표로 에코백의 승리. 아, 뭔가 이 에코백이 어울릴 것 같긴 합니다. 네, 혹시 맞아요. 과연 어떤 백이 에코백인가요? 에코백입니다. 아, 네. 뭔가 딱 촉이 옵니다. 네, 평소 에코백을 많이 사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도 보시면 에코백을 메고 왔거든요. 아, 네. 알게 모르게 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에코백은 이제 가방 자체는 무게가 없다 보니까 너무 가볍고 막 써도 되고 막 바닥에 놔둬도 되고 맞아요. 그쵸. 편해가지고 거의 뭐 이것만 씁니다. 그리고 좀 오늘 상의가 네. 굉장히 그 숲속의 맞아요. 새싹 요정. 같은 그런 느낌인데 맞아요. 에코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리는 게스트가 아닌가 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마침 담요도 저기 풀떼기가 있는 아, 담요를 또 진짜 쓰고 숲속의 계시고 요정. 체리. 네, 덕체리님 네, 네. 네, 그리고 에코백 자체가 되게 포멀한 옷에도 잘 어울리고 캐주얼한 옷에도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네. 이제 뭐 자기 소개를 좀 들어볼 텐데 이 에코백 이야기가 좀 되게 이미지가 남는데 네. 본인이 에코백과 좀 특별한 인연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크게 인연이라기보다는 사실 몇 년 전에 또 친한 친구한테 에코백을 한번 선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친구가 준 거니까 의미가 있어서 또 들고 다니다 보니까 되게 편한데 이래서 네, 그 뒤로는 가방을 이제 뭐 살까 하면은 그냥 뭐 다이소 가서 사기도 하고 그냥 뭐 좀 흔히 말하는 조금 더 예쁘고 뭐 좋은 가방을 사도 손이 안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외출할 때는 항상 에코백을 들고 나가게 돼요. 그럼 지금 개강 시즌이잖아요. 새내기 네. 분들이 에코백을 굉장히 많이 사기 시작할 텐데 네. 좀 괜찮은 브랜드 추천 같은 거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막 브랜드를 잘 알지는 못하는데 여러분 주위에 정말 많이 있는 그 다이소? 너무 광고 같나요? 해도 됩니다. 아, 해도 되나요? 됩니다. 네. 네, 다이소를 추천합니다. 어디에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저도 에코백 좋아하는데요. 저는 그 에코백에 프린팅 하는 게 취미입니다. 아, 네, 정말요? 그 쿠팡에서 그 네. 무지 에코백을 사서 네. 무지 에코백이 컬러별로 있거든요. 검정색하고 그 누렁색하고 그걸 네. 사서 다림질을 해서 그 A4 용지 프린트로 뽑아서 원하는 모양을 입힐 수 있는 그런 게 취미라서 있어요? 예, 아. 저는 코끼리를 좋아해서 코끼리 네. 모양 에코백을 만들기도 하고 오. 그렇게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내 거 같고 좋습니다. 근데 희소성 있네요. 그럼 그런 뭔가 도구가 있나요? 에코백을 만들 수 있는. 네, 간단합니다. 집에 프린터기와 다리미만 있다면 그 A4 용지에 스티커가 재질로 붙어 있는 A4 용지가 얼마 안 합니다. 5장이 들은 용지가 한 7, 8천 원 정도고 무지 에코백은 사이즈별로 비싸봤자 한 3천 원 정도고 네. 이제 그렇게 사가지고 나만의 커스텀 에코백을 만드는 거죠. 네. 뭐 제 가게 에코백 재료가 나와 있으니까 혹시 뭐 원하는 이미지가 있으시면 네. 다음에 한번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좋네요. 아유. 부탁드려야겠어요. 네, 다음에 안 뵙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좀 전체적인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저는 이제 해운대에 살고 있고 나이는 34살이고요. 네. 이름은 예니 좀 되게 특이한데 이제 맞아요. 한글 이름이에요. 아.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니 하면은 또 안에 뿌가 빠진 거 맞죠? 네, 좀 굉장히 부끄럽긴 민망하지만 네, 굉장히 부끄럽긴 하지만 네. 네, 예쁜이의 준말이고 이게 네. 엄마 아빠가 이제 몸도 마음도 예쁜 사람으로 자라라 이런 의미로 장명책을 보고 지어주신 너무 잘 네. 어울려요 이름이. 감사합니다. 지금 한 뭐 5분 정도밖에 대화를 안 맞아요, 해봤는데 맞아요. 뭔가 그런 이미지가 어울리는 것 같고 네. 네, 숲속에 있는 예니님 같은 느낌. 좋아요. 또 영어 강사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 영어를 네. 원어민급 잘하시니까 유정양도 좀 영어를 잘하실 거예요. 네. 뭐
그래도 클래스에 있는 영어 방송을 한 10분 정도 자, 영어로 자기소개 한번 또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아 정말요? 이거 진짜 하는 거예요? 네. 뭐 실수하시면 빼겠습니다. Hi everyone, my name is Yenny and I live in 해운대. Nice to meet you everyone. 너무 유치한데요? 하고 나니까 너무 유치한데. 유기돼요. 선생님 저 그 수능 영어 1등급인데 조교로 쓰실 생각 없으신가요? 수능 영어 1등급이면 두 분이 프리토킹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제가 질문을 영어로 드리면 대답을 하는 겁니다. What's your name? 네. 아, 수능 영어 1등급과 짬밥 영어 1등급을 대결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영어 발음이 굉장히 좋은 분들을 보면 그 영어를 하기에 편한 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운이 굉장히 좋은 게 아닌가. 되게 뒤로 말려 있고 낮은 혀였나?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또 혀가 통통할수록 발음을 잘할 수 있다고 정말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모르시는 게 없어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네네. 윤 선생 영어 교실에서 외교관으로 키우려고 했던 뭐 그땐 다 외교관 키우려고 했죠. 그렇죠, 그렇죠. 네. 모두의 그때 꿈이죠. 꿈이 외교관이었습니다. 제 네. 꿈이 아니라 부모님 꿈이. 네. 그래서 또 영어 대회 나갔다가 10문장을 말해야 되는데 한 문장 말아먹고 시원하게 탈락했던. 발음은 굉장히 좋았으나 네. 한 문장 탈락해가지고 그런 아, 쓰라린 아픔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쉽네요. 네, 저도 영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저도 윤 선생 영어 많이 했었거든요. 아, 그거 아시죠? 왜 카세트 네. 테이프 눌러가지고 맞아요. 맨날 녹음하고 뭐 맞아요. 이상한 뭐 먼지같이 생긴 캐릭터 나와가지고 손에 인형 끼고 막 이러면서 재미 하나도 없는데 뭐 네. 웃기고 막 그렇습니다. 같은 추억을 만나니까 반갑고요. 또 영어도 잘하시고 수영을 또 잘하신다고. 네. 네. 수영을 제가 그 초등학교 때 한 2년 정도인가 배워가지고 네네네. 근데 저는 뭐 물에서 이렇게 노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다니고 사실 수영 대회에도 나갈 기회가 있어서 선발이 되었었다가 하필 대회 전에 좀 상처가 부상이 생겨가지고 그 못 상처를 나가. 저는 마음의 상처. 마상이요? 설마? 마상. 보통은 그냥 다쳤다고 표현하시는데 신기합니다. 네. 상처가 생겨가지고. injured. 네, 인절이죠. 예, 그쵸. injured. 네, 그래서 못 나갔던 때가 있는데 그래서 요새는 이제 막 수영장에 막 가고 이러지는 잘 못해서 네. 제가 또 해운대 살다 보니까 해수욕 가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1년 내내 여름만 보고 살고 있어요, 진짜. 제 주변의 해운대 구민들은 네. 집안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집안을 바다 근처도 안 갑니다. 왜 거기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바다 자주 가려고 일부러 해운대 사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해운대의 바다랑 좀 도보로 가까우신가요? 지금 사는 곳은 더불어 제가 길 건너서 뭐 3분 이 정도여가지고 네. 근데 저 광안리나 해운대 같은데 새벽에 그 해 뜰 때 막 그렇게 가고 이러면 그 새벽에 산책하시는 분들, 개 네.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혹시 그렇게 즐기고 계신가요? 저는 그렇게 막 운동하고 막 부지런한 타입은 솔직히 아니어가지고 네. 그냥 한 번씩 그래도 여름이나 날 따뜻할 때는 밥 먹고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천천히 그냥 혼자 걷거나 이제 여름 시즌에는 뭐 해수욕 뭐 일주일에 많이 가면 진짜 3-4번씩도 가고 전 또 혼자 잘 가거든요. 혼자 네네. 가서 놀다 오고 막 그래요. 좀 외로운 느낌이 이상한가요? 없지 않아 있는데 네. 뭐 본인이 괜찮다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네. 뭔가 또 서핑이랑 좀 이미지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서핑은 제가 타본 적이 없어요. 잘못 짚었군요. 네. 뭐 보드랑 좀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보드, 스케이트보드는 타본 적 있는데 그 죄송합니다. 보드는 안 타봐가지고 이제 오늘 그래서- 그만 넘겨짚도록 기대에 하겠습니다. 부응하지 못했네요 제가. 네, 저희 기대는 별로 안 했고요. 또 스테이크를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어떻게 하셨었죠? 여기 적혀 있습니다. 맞아요. 네. 스테이크 좋아하고 근데 뭐 비싼 음식이다 보니까 자주 먹지는 못하고 그냥 좋아하는 거고 네. 스시도 되게 좋아하고 네. 스시랑 스테이크랑 연어를 엄청 좋아합니다. 연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스시를 연결지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또 저녁에는 매운탕, 오전에는 매운 스시, 오후에는 또 연어 뭐 이런 식으로 먹는 분도 계시고. 좋죠. 네. 지금 군침이 싹 도는데. 네. 맞아요. 네.
제가 원래 어릴 때는 그 회를 입에 아예 안 댔었거든요. 네네네. 입에 아예 안 댔었는데 어떻게 사회생활 하고 하다 보니까 회를 먹을 기회가 한 번씩 생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억지로 먹다 보니까 나쁘지 않네 싶었는데 연어를 먹었는데 너무 갑자기 신세계인 거예요. 그렇죠. 너무 녹았으니까. 부드럽다. 고소하고 녹는다. 음. 이래서 이때부터 좀 좋아하게 됐죠. 이렇게 연어로 해산물 입덕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회 중에는 또 참치회가 아, 그렇게 맛있습니다. 아, 참치도 좋죠. 참치회나 오징어회 좋아하고요. 또 살살 문어회 먹죠. 좋아하고 아, 네, 낙지도 좋아하고요. 저는 회는 다 좋아합니다. 네, 또 해물탕도 좋아하고요. 네. 음. 아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데 그러네요, 진짜. 좀 힘든 방송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달달한 케이크랑 마카롱도 진짜 좋아한다고 있어요. 네, 정말 환장한다고 제가 써놨는데 네네네. 환장할 정도로 제가 사실 단 거를 되게 좋아해서 한창 많이 먹을 때는 그 케이크 먹고 싶어서 일부러 카페 가서 하루에 하나씩 먹고 막 일주일에 이제 7번 먹을 때도 있고 네. 진짜 그러거든요. 아 알고 보니까 이 저 티셔츠가 숲속이 아니라 스타벅스였군요. 아, 맞아요. 스타벅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또 지분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근데 또 특별한 점은 록밴드 마니아라는데 음. 특이하게도 독일의 음악은 좀 저에게 좀 생소한데 네. 독일의 가수를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 독일어 강의 들으면서 이 가수분 노래 들은 적 있는 것 같아요. 정말요? 부시도폰 막 이렇게 어. 말하다 보니 그런가? 막 저, 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이 가수 이 밴드 람슈타인이라는 밴드를 아, 제가 람슈타인은 엄청 들어봤습니다. 좋아하는데 진짜 들어보셨어요? 네.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람슈타인은 제가 람슈타인을 어떻게 뭐 성악이랑 콜라보한 무대를 한번 본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정말요? 람슈타인이란 밴드가 세션을 맡고 성악 네. 소프라노 성악가가 네. 울기하소서라는 노래를 부르는 이벤트성 유튜브 영상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이게 파닉스가 좀 딸려가지고 네네. 램스테인이라고 읽었거든요. 네.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람슈타인으로 들으니까 좀 몰랐어요. 새롭네요.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서 이렇게 람슈타인이라는 말을 하면 이렇게 그냥 잘 모르는데 그래도 두 분 다 들어보신 적 있다고 하시니까 엄청 네. 반갑네요. 사실 뭐 못 들어봤어도 들어봤다고 해야죠. 맞아요. 그런 건가요? 프랑켄슈타인이랑 좀 비슷해서 뭐 헷갈렸다 뭐 이렇게 말해도 되니까요. 람슈타인 노래 네. 중에 그럼 가장 좋아하는 곡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사실 저는 마니아가지고 모든 곡이 명곡이긴 한데 뭐 마인헤르츠 브렌트라는 노래도 있고 근데 가사가 저희가 다 또 독일어여가지고 노래 얘기하시는 분들은 또 한 소절 안 듣고 갈 수가 맞아요. 없어요. 네? 항상 그래왔듯이 근데 네. 제가 노래를 듣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네, 부르는 알겠습니다. 건 아니지만 이제 귀를 열고 이제 듣는 걸 좋아하고 이게 제가 약간 부를 수 있는 장르가 그쵸. 독일어 발음 어렵죠. 뭐 가사를 조금 어떤 내용인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가사가 굉장히 약간 어두침침하고 음. 좀 파괴적이고 좀 딥하고 좀 그런 가사가 많아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그 가사의 구간이 한국어로 말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약간 암흑동화의 나레이션 같은 내용이라고 아. 생각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얘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나는 베개로부터 나온 목소리다 뭐 이렇게 시작하는 가사가 있어요.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인데 내 귀에 도청장치라는 밴드가 한국에 있거든요. 네. 막 이상한 분장 이렇게 하시는데 네. 그분도 비슷하게 말해요. 나는 어디에서 태어나서 막 이렇게 하고 서태지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좀 독특합니다 많이. 네. 이분들이 좀 사탄이에요. 젊은 밴드인가요? 아니요 거의 뭐 저희 삼촌 그쵸. 나이 그쵸. 정도. 그래서 좀 아는 것 같아요. 네 나이대가 굉장히 있어요. 원로 밴드 네. 느낌인데 아마 네. 한국 가수 중에도 영향을 받은 가수가 꽤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이런 4차원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꽤 네, 있는데 맞아요. 네. 인디에 되게 많을 것 같은 느낌. 네. 좀 하드락 쪽인가요? 막 냅다 소리 지르는 것보다는 오히려 되게 동굴 같은 딥한 목소리 뭐 이렇게 하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렇군요. 맞아요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럼 이 밴드 때문에 기타를 배우고 싶어서 락 밴드도 대학생 때 했다던데. 네, 락 밴드 하셨나요? 네 제가 저기 화면에도 나오네요. 고등학생 때 이 밴드를 알게 돼서 음악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대학교에 가면 동아리가 있으니까 네. 거기서 기타를 배울 수 있겠다고 이제 들었는데 이제 밴드에서
들 때 입회 인터뷰 같은 걸 하거든요. 네, 뭐 네. 무슨 밴드를 좋아하냐, 왜 들게 됐냐, 뭐 이렇게 하는데 람슈타인 좋아한다고 하니까 선배들이 다 빵 터지면서 농담이냐고 진담이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네. 저는 너무 진심인데 약간 놀림거리 같은 느낌이어서 당황해서 진짜 좋아한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약간 그분들도 람슈타인 느낌의 노래는 하지는 않았나 보네요. 네, 그런 쪽은 잘 없었던 아.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씨름과 사람들 보면은 네. 좀 있어 보이는 척 하려고 무슨 가수 좋아해? 하면 되게 이상한 가수라기보다는 되게 좀 이제 언더에 좀 있는 가수들, 매니아층의- 매니아층의 가수들 매니아층의 얘기하고 가수. 이러잖아요. 그런 네네. 걸로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그럴 같아요. 수도 저는 있어요. 법 딜런 맞아요. 좋아해요. 뭐 이러면서. 밥 딜런 정도는 그래도 양반이죠. 네. 네. 그런 느낌은 좀 겪어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실용음악 이런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네. 약간의 그런 허세가 맞아요. 약간 허세가 어릴 때부터. 동기부여에는 도움이 돼요. 네. 네. 그래서 그 밴드분들이 아마 혹시 뭐 학번이 실례지만 어떻게 저 학번이 꽤 높은데 09학번입니다. 공부학번이 네. 밴드 하시되면은 네. 그때는 좀 한국 밴드들보다는 네. 이 서양권의 밴드들이 좀 흥행했던 때랄까? 그래서 그런가요? 네, 그때는 좀 멋있게 고음 지르는 밴드들이 조금 유행했던 그런 시기 같은데 세션도 뭐 네. 약간 정통락 이런 게 좀 휩쓸고 같은. 그땐 어떤 노래를 하셨나요? 제가 그때 9살이어서 와, 잘 모르거든요. 이게 갭이 너무 큰데요, 그죠? 어린 모두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맨 처음에 밴드를 들어갔을 때는 사실 이제 다 초보들이 많았었고 들어가서 이제 배우고 공연 올리고 해서 쉬운 노래부터 해서 막 윤도현 밴드도 네. 했었고 뭐 밤이 깊었네 이런 건 되게 코드가 단순하니까 네, 이런 거 맞아요. 위주로 좀 많이 했었어요. 아, 정말 그쪽은 좀 따뜻한 느낌의 시작하는 조금 밴드군요. 그렇죠. 네. 사실 저도 대학교 밴드 출신인데 네. 이름이 큐피드였거든요. 너무 네. 깜찍한 거 아니야? 네, 30기 신입부원이었던 네. 보컬을 했고요. 네. 혹시 뭐 기타 세션 하셨나요? 저 일렉 기타 일렉 기타. 했는데 친다고 하기엔 좀 부끄러운 실력이고 그냥 네. 뭐 이제 파워 코드만 몇 개 좀 깔짝거리고 이렇게 저 일렉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희는 부활을 네. 좀 주로 했거든요. 오. 가자마자 한 노래가 뭐 사랑해서 이런 노래. 꿈속에서. 네. 그런 노래 하면서 또 저 대학교 장기자랑 나가면 네. 또 누군가가 이렇게 알아봐 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공포 영화도 좋아하신다고. 네, 네, 이렇게 맞아요. 람슈타인 같은 흑막의 밴드를 좋아하는 거랑 좀 연결되는 건가? 네, 저도 왠지 모르겠는데 뭔가 어두운 분위기에 그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공포 영화도 장르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좀비도 요새 막 유행하고 뭐 잔인한 거. 전 근데 이런 것 쪽은 되게 잘 못 보고 네네. 귀신 나오는 걸 좋아해요. 스릴을 좋아하시는군요. 그렇죠. 네, 아. 귀신 나오는 거. 이 람슈타인 분위기가 다크한 것도 약간의 약간 그 싸늘한 냉기가 느껴져서 좋아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랑 좀 맥락이 일치하는 좀 느낌? 약간의 변태스럽게 파고들었을 때 매력을 느끼는. 맞아요. 변태시구나. 진짜 진짜. 졸지의 변태가 됐네요. 거의 저희 051 FM 최초의 변태 게스트 같은데. 네. 아니 되게 러블리하게 생기셨는데 취향이 딥한 거 너무 멋있네요. 진짜로. 근데 약간 그 영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대체로 조금 이런 문화권이 이게 그 서양 10대 소녀들이 이쪽에 환장을 하거든요. 뭐 유럽 쪽에 있는 10대 소녀분들이 이런 쪽에 환장을 하는데 영어를 배운 분들이 대체로 좀 그런 문화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뭐 워킹 데드라는 영화를 보고 영어에 입문하신 분도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서양에는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영어를 배우면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 K 한류, 네. K 눈물 맞아요. 그런 것을 좀 벗어나서 저렇게도 소재로 영화를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으니까 네. 우리는 넷플릭스 이전 시대에 살았던 좀 이렇게 좀 그런데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유정. 알겠습니다. 그런 좀 영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공포 영화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공포 영화 개봉하면은 영화관에 혼자 가서 일부러 보기도 하고 네네네. 그러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컨저링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무조건이죠. 무조건 보죠. 그런 거 막 곤지암 같은 거 또 가서 봤는데 다 커플끼리만 앉아 있고 맞아요. 진짜 제가 뻥 아니고 이렇게 동그랗게 커플이 줄로 앉아 있고 저만 중간에 혼자 앉아서 막 봤었거든요. 커플이면 막 옆에 사람도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하고 보는데 저는 혼자니까
좀 부끄러워서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소리 지르고 싶은데 소리도 못 지르고 막 그러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좀 팝콘 튀지는 않았고요. 팝콘까지는 안 튀겼는데 소리 지르고 그럼 그런 좀 분들 화났었을 좀 것 있었나요? 같아요. 있었죠. 아. 네. 제가 기억하기로 저는 공포 영화를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네네네. 이 좀 덩치에 안 맞게 그런 걸 좀 무서워해가지고 네. 좀 이불로 가리고 보는 편인데 네. 그것도 또 사람들 만나다 보면 영화를 볼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굳이 공포 영화를 보러 가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때가 너무 곤욕스럽거든요. 근데 진짜 공포 영화를 처음에 힘든 게 같이 보러 갈 사람이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싫다고 하고 제일 친한 친구도 싫다고 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영화관에 가면 혼자 가는 걸로 생각을 아예 마음을 비우죠. 아니면은 집에서 막 찾아가지고 보거나. 근데 또 이렇게. 집에서 보는 거랑 영화관 가서 보는 거랑 공포 영화 느낌이 진짜 다르거든요. 공포 영화 한 번씩 좀 보세요. 전 영화관에서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집에서는 되게 많이 봐요. 자, 이렇게 새롭게 친구를 한 명 찾았습니다. 네. 영화관을 둘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네, 두 분의 아름다운 사랑 응원하고요. 네. 저는 또 기억에 남는 게 공포 영화 얘기를 좀 길게 해두셨는데 곤지암이라는 게 굉장히 센세이션했잖아요. 그렇죠. 곤지암을 혼자 영화관에서 봤다고 합니다. 네. 어땠나요? 너무 무서웠어요. 특히 제일 유명한 서클렌즈 귀신 나오는 장면이 맞아요. 곤지암에서 좀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공포 영화를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사실 뭐랄까 그러니까 막 꿈에 나오거나 밤에 막 생각나서 무섭고 이런 적이 잘 없거든요. 네네. 근데 유일하게 이 영화는 보고 나서 한 3일 동안은 밤에 계속 생각나서 잘 때 조금 무서웠어요. 근데 확실히 서양 영화나 외국 영화는 악령이나 종교 같은 거를 중심으로 한 영화가 많으니까 그렇게 저한테 와닿진 않는데 곤지암처럼 한국 공포 영화들은 너무 현실 속에서도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어서 밤에 맞아요. 잠을 잘 못 자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또 검은 사제들 이런 것도 좀 좋아하시겠네요. 그것도 봤죠. 네. 이게 종교 공포 영화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실화랑 조금 접합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저게 진짜 있나? 이런 맞아요. 생각도 하고 신비롭죠. 만약에 내 몸에 이 악령이 있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하는데 네 엄마가 그냥 밥이나 먹으라고 그런 것도 밥 먹으면 다 낫는다. K 치료법. 네. 맞아요. K 치료법이 있죠. 엄마 밥이면 다 낫는다. 맞습니다. 제가 또 이런 생각이 나는데 이게 2000년대인가 90년대 헐리우드 공포 영화 하면 항상 유행했던 그게 있거든요. 클리셰라고 하죠. 클리셰. 네, 네. 클리셰라고 하죠. 네. 그 K 눈물처럼 미국 공포 영화 가면은 막 그 어떤 사람들이 집을 보러 다녀요. 이사 오는 가족이 맞습니다. 집을 보러 다니다가 그 부동산 아재가 저기 이 집에는 20년 전 혼자 아들이 엄마 아빠를 다 죽이고 그 귀신이 씌어서 아무도 안 오는 이런 데인데 굳이 꼭 거기 들어갑니다. 맞아요. 굳이. 문을 열죠. 가지 말라는데 꼭 가요. 문을 열면서 끼끼 꼭 한마디 합니다. 헬로우. 악령을 깨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시아인들은 그냥 지나가죠. 그렇죠. 빨리 와 빨리 와. 그렇죠. 네, 이런 차이가 또 개그로 쓰였던 그 유튜브 영상도 유명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스탠드업 코미디에서 공포 영화 해석을 보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또 가방은 얘기를 또 했으니까 네. 이렇게 또 자기 자랑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기 자랑. 제 입으로 자랑을 하자니까 엄청 민망한데 또 해달라고 하시니까 네, 맞아요. 이러면서 저희 좀 듣지 말까요? 저렇게 말하면 또 저희가 해달라고 애걸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토익 만점이 아니라 토익 만점에서 5점 뺀 거가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985입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또 유정양이 1등급이라고 자랑했던 토익과 또 한번 네? 비벼볼 수가 있네요. 맞아요. 1등급이요. 저는 수능인데 저 절대평가 세대라 가지고 1등급이 아닙니다. 그래도 너무 다들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다. 네, 저는 그냥 친구 만나가지고 대화하면서 영어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실속 맞아요. 있는 영화예요. 사실 이 말을 듣고 싶어서 제가 그게 진짜 영화죠. 맞아요. Of course. Thank you. 네, 토익 만점은 저는 토익이 발 사이즈가 나오는 사람이라서 멋있습니다. 토익 공부하는 저 같은 대학생들에게 하나의 팁을 주자면? 팁이요? 네.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너무 당연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그냥 영어에 대해서 스스로를 최대한 많이 노출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TV를
틀어도 그냥 드라마만 보고 이럴 게 아니라 일부러 뭐 CS라든지 영어 나오는 거 보고 저 같은 경우는 요즘은 아니지만 한창 공부 열심히 할 때는 집에 일단 딱 들어가자마자 항상 영어 라디오를 켜놨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꼭 영어 이렇게 신경 쓰면서 듣는 게 아니라 배경음악 깔아놓듯이 그냥 신경 안 쓰고 설거지하면서도 틀어놓고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뇌가 착각하는 거죠. 네,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좀 그리고 책도 가능하면은 뭐 원서도 한번 읽어보고 뭐 그런 노출을 좀 많이 시켜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또 아마 유정양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네. 그 디즈니에서 네. 디즈니 영화들의 그 원서 소설을 네. 그 CD와 함께 드립니다. 팔고 있어요. 그거 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많이 했었어요. 네. 그 방법으로 영어 요즘에 공부를. 디즈니 영화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네네네. 그걸 봤다가 영화를 한번 보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요새 그 테드나 팟캐스트에 되게 좋은 영어 방송들이 많아가지고 뭐 다이브 스튜디오나 그런 거 들으면서 노출을 최대한 많이 시키려고 하고 있긴 합니다. 되게 모범생이시네요. 모범생인데 그쵸? 예. 근데 제가 또 얼마 전에 TV에 조승연이라는 언어 천재분이 나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영어 공부를 할 때 이거 토익 공부라고 생각하고 하지 말고 그냥 외국인 친구랑 대화하다 보면 사실 토익 문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영어를 일단 할 줄 아는 게 토익 공부보다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외국인 친구 한 명 두는 게 토익 공부보다 낫다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맞아요. 맞는 자신감 있게 말씀입니다. 말을 할 줄 알면 해석도 자신감 있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 언어 실력 가장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외국인이랑 연애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급속도로. 네. 뭐 경험을 해본 입장 그 편집을 해야 되나요?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경험을 해본 입장으로서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토익 점수가 발 사이즈가 나오다가 그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이후로 네. 토익 점수를 재봤더니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600점대로 올라가가지고 오, 많이 진짜 오르셨네요. 효과가 있으네요. 일단 듣기 평가는 다 맞췄고요. 네네. 듣기 평가는 한 문제 빼고 다 맞췄고 네. 그거는 이제 속도가 좀 느려가지고 그렇죠. 말을 이상하게 하는 걸 좀 헷갈리게 틀렸는데 듣기 평가 다 맞추고 쓰기 평가도 그 대부분을 좀 반 정도 맞춰가지고 600점을 얻었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그래서 그건 팩트라는 거. 네. 부산 영어 방송에서 1년 반 정도 영어 뉴스 생방송 아나운서를 하셨다고 해요. 네. 오, 저도 부산 영어 방송에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반갑네요. 외국인 분. 네, 같은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파나즈라고 이란에서 온 친구가 있는데 영어 방송에서 출연을 하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 분은 아닌 것 네, 같아요. 저는 최근이에요. 이름 처음 들어봤지만. 네. 오. 최근이거든요. 네. 전 조금 오래됐어가지고. 네. 우리가 어떨 때 그 공부할 때 들었던 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뭐 사람이. 날씨 얘기해주고 네. 막 그런 평가 분들이 전에. 있었는데 네. 사회 이슈 같은 거 영어로 막 말씀해주고 그랬는데 네. 네. 맞아요.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이것도 사실 진짜 우연히 시작하게 됐는데 한 번도 방송을 해보고 싶다라든지 이런 쪽에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냥 여름에 라디오를 틀어놓고 듣다가 네네네. 채널을 넘기다 보니까 우연히 부산 영어 방송 채널을 제가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도 이렇게 영어 방송 있구나 듣다 보니까 생각하니까 제가 영어를 너무 좋아하니까 여기 일단 지원하면 뭐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냥 덜컥 지원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면접을 보고 리포터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포터를 몇 개를 하다 보니까 또 기회가 맞아서 아나운서가 필요한데 한번 오디션 봐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돼가지고 역시 준비된 그렇게 하다 자에겐. 보니 어쩌면 이분은 한국어 쓰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맞아요. 아닙니다. 정말 부담스럽네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자기 자랑들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영어로 돌발 질문을 하면 영어로 말씀하시고 제가 해석해드리는 걸로 한번 깝쳐보겠습니다. 아니에요. 네, 장난이고요. 정말 신기한 게 맞아요. 경비행기 조종사. 그니까요. 이거 경험이 흔치 있다고. 않은데. 네. 이것도 사실 제가 이렇게 자동차로 치면 그 면허라는 그런 걸 따야 사실 솔로 비행 혼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네. 그 면장까지 따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한 총 비행 경력 시간이 한 23시간 정도 있어가지고 그 교수님 옆에 네. 다 같이 동승해서 조종을 배운 경험이 있는데 되게 좀 독특하고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경비행기를 한국에서 다시 해보신 건가요?
네, 한국에서 그것도 전라도에서 아. 전라남도 무안군이라는 곳이 네. 있어요. 아. 무안양파라고 네. 양파가 엄청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제 친구 부모님이 또 거기서 양파 즙을 아. 하십니다. 정말요? 아. 오. 제가 학교를 광주에 있는 학교에서 다녀가지고 호남대학교라고. 정말요? 오. 네, 그래서 친구들이 주변에 무안, 뭐 네. 이런 저 벌교 이 친구들 많았으니까. 네. 네, 정말 부모님들이 다 무슨 우리 뭐 특산물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양파도 한 박스 사보고 네, 그랬습니다. 무안에서 양파 하실 정도면 네. 제가 그 친구 고향 얘기할 때 드립으로 네. 무안하게 하지 마라 이러다가 아. 몰매를 맞은 적이 있어요. 네. 지금도 몰매를 맞을 것 같은데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 궁금한 게 경비행기 조종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정말 궁금합니다. 시작한 거 너무 네. 궁금해. 이거 사실 요거 하기 전에 제가 2년 동안 그 승무원을 한 적이 있어요. 아, 네. 승무원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맨날 조종실에 들어가서 기장분들을 보게 되고 네. 조종실을 보게 되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야 조종사라는 직업이 있구나를 네. 눈으로 보고 나서 아 나도 나중에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승무원이 끝나와서 뭐 생각만 하면 뭐하나 일단 해봐야겠다 해서 네, 전라도로 가서 와. 네, 배우게 됐습니다. 고향은 부산이시죠? 네 맞습니다. 고향은 와, 부산이고요. 정말 챌린저 정신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실행력이 정말 약간 좀 불도저 빠르시-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앞뒤 안 재고 그냥 뭐 합니다. 멋있습니다. 영어 잘하시고 그 승무원 해보셨으면 항공서비스학과 뭐 이런 쪽에 전공을 하신 건가요? 어문학과 이런 건가요? 과는 사실 그쪽이랑은 관련이 없는데 국제학부라는 아. 과를 나왔어요. 뭐 그 영어를 잘하시면 또 유리한 게 있으니까 그쪽으로 맞아요. 또 하셨나 봅니다. 네, 뭔가 제가 영어를 항상 어릴 때부터 좋아했는데 국제학부라는 곳이 영어로 모든 것을 맞아요. 공부를 하는 과라고 해서 네,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 그 국제학부가 네. 되게 여러 가지 범위의 학문들을 영어로 해가지고 되게 네. 제너럴한 아.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식의 네. 이점이 있더라고요. 잘 알고 그래서 계시네요. 저 약간 네. 복전을 고민을 네. 했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진짜요? 부산대학교에도 네. 뭐 국제학부가 국제학부 있습니다. 네.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후배가 될 수도 있었던 중요한 두 분 꼭 공포 영화 꼭 보러 가시면 공평한 보러 가야겠네요. 적극적이세요. 잘 없어가지고 주변에. 승무원 또 그 하늘에서 꿈을 꾸는 멋진 경험을 하셨고 비행기 조종사는 제가 살면서 처음 만나본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사촌 동생이 공군에서 복역 중인데 아, 비행기 구경도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시기가. 근데 네, 그리고 혼자 되게 잘 논다고 하시는데. 네. 이것도 제 자랑인데 혼자 뭐든지 네. 잘하는 거, 뭐 혼밥 당연히 가능하고요. 뭐 혼자 여행 가는 거, 뭐 혼자 해수욕장 가는 거, 영화 보는 거 다 네 잘해요. 뻔뻔하게. 또 이러면 MBTI I군요. 맞아요. 네, 집안에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나가야 맞아요. 배터리를 쓸 수 있는 네. 네, 그래서 녹색 에너지. 진측해보자면 INFP? ISFP? 인프피 그거. 네, 인프피 맞아요. 인프피세요? 네, 열정적인 중재자. 네, 그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분 또 짝퉁 사이트에서 하셨군요. 저 열정적인 맞아요. 중재자 나왔던 네, 짝퉁 거니까. 사이트에서 했어요. 근데 거의 뭐 정확성이 좀 높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남들이랑 있을 때 그런 재미도 나름 당연히 있겠지만 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한 2-3시간? 3-4시간만 지나면은 좀 지쳐요. 그래서 혼자 있고 싶다 이래가지고 녹음 끝나면 빨리 보내드려야 되는 아니에요. 아직 3시간 안 돼서 괜찮아요. 네네. 또 선을 네, 그으시는데 아직 괜찮습니다. 네. 3시간 절대 못하겠군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결국은 모든 걸 혼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그런 성향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조용조용하시고 네. 아무래도 생각할 시간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도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멋집니다. 맞아요. 또 You're minimalist. So minimal. 맞아요. 정말 이제 필요한 것만 갖고 사는 약간 그런 사람이라서 네. 뭐 사치스러운 거나 뭐 불필요한 물건 같은 것 좀 잘 안 사고 약간 검소한 거 나름 조그마한 자랑이라고 생각해요. 큰 자랑이죠. 큰 자랑. 큰 자랑입니다. 네. 네, 저도 좀 그 검소해야만 하는 그런
병이 있어가지고 전 검사한 거 좋아합니다. 저도요.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물건 버리기 운동을 좀 혼자 하고 있고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 좀 시도하고 있는데 우리 PD님도 여기 또 맞아요. 마스크 코어를 가지고 이렇게 재활용 하시는 걸 보면 너무 멋있습니다. 네. 진짜 이거는 좀 이런 분들을 보면 좀 좋아하거든요. 네. 멋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친구들이 제 옷장 열면 자기 옷에 10분의 1밖에 없다면서. 아 진짜요? 엄청 심플하게 사시네요. 가지면 가질수록 입을 게 없어지는 맞아요. 게 네, 옷입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그냥 걸려 있는 거 입으면 네. 맨날 똑같거든요. 저도요. 저 그래서 평소에 막 조그만한 돈 아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조금 나이가 들면서 이전만큼은 아닌데 더 어릴 때는 진짜 뭐 커피 하나 살 때 진짜 몇천 원짜리 하나 살 때 몇백 원이라도 이제 더 싼 거 찾고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좀 돈을 많이 아끼려고 막 했었어요. 이분을 좀 부산시 동백전 홍보대사로 아 동백전 네. 동백전 홍보대사 좋습니다. 동백택시 네. 홍보대사로 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민원을 넣어야겠습니다. 동백전 꼭 쓰세요. 진짜 아, 좋아요. 좋아요. 저도 기대해요. 쓰고 맞아요. 있습니다. 요즘 또 동백통이 나와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배달을 오. 시키면은 그걸 해주는 어. 동백통이 있거든요. 아, 그리고 저 동백전으로 택시를 탄 적이 있는데 수수료를 많이 안 떼가잖아요. 그래서 택시 아저씨가 되게 감사해 하더라고요. 네, 저한테. 맞습니다. 네. 네. 동백 택시가 부산에는 그 케어 택시보다 훨씬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애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네, 애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바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예니님의 운세를 봐드리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도란도란 운세 가게 시작 시간입니다. 도란도란 운세 가게에서는 4가지 운세를 봐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운세는 능력운, 애정운, 재물운, 건강운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운 보시겠나요? 네, 저는 능력운을 보겠습니다. 네, 능력운 들어왔습니다. 박예니님은 워터풀한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셨고요. 산줄기를 따라 자연스럽게 시원스럽게 흘러내리는 폭포나 샘물 같은 물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닫혀있는 공간을 싫어하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감정적으로는 또 여리고 다정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니님은 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나 내면에는 많은 열정이 있고 또 포용력과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INFP 말씀하신 거랑 되게 일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신의 틀과 영역을 지키기를 원하고 자신만의 가정이나 영역을 만들고 싶어하는 면이 있고 그걸 유지하고 지키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장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게 되며 이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격은요, 활동적이고 움직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기자기한 면이 있고 작은 것에 대한 민감한 면이 있고 정도 많고 따뜻한 인간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한 사람과는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한편 자신을 꾸미고 포장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다가서는 걸 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원리원칙적이고 보수적인 면이 좀 있으시고요. 가정과 나의 울타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부모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네. 또 천성적으로 다정다감하고 선생님과도 같은 모습이 있어서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는 면이 있다고 하는데 아 정말요? 영어 선생님이라는 게 맞아요. 확실해 보입니다. 신기하네요. 너무 티나거든요. 그래요? 네, 선생님인 게 너무 티납니다. 네. 그래서 또 노력하는 기질이 강하고 열심히 추진하고 쟁취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이런 분들이 대기만성형에 좀 가깝거든요. 네. 바로바로 티가 나는 게 아니라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런 경지에 올라와 있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재미없어 보이는 면도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또 노력파 기질이 있으시고 학업에 대한 열정이 있으시고 그리고 공부를 항상 즐기진 않지만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현실과 생활에 뛰어드는 것 좋아하는. 아까 영어 공부한 거랑 정확히 일치합니다. 맞아요. 인간관계는 만나거나 사귀는 걸 즐기진 않지만 사교적인 분위기를 즐길 줄은 안다는 거. 그리고 또 주로 일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거나 자신이 생활하는 터전 내에서 사람을 만나는 편이며 3시간 이하로 네,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큰 덕을 받는 상황도 나타나게 됩니다. 연애 능력은요, 연애를 아주 잘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성과 친구 같은 모습으로 이성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자신을 꾸미거나 코디할 줄 아는 면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스러운 연애를 잘 할 줄 아는 면이 있다고 하니까요. 뭐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는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네.
또 직업은 꾸준하고 일관성 있으며 계획성 있게 나 자신의 일을 처리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꾸준히 나아가는 모습이 있으므로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나의 목표를 성취해내고야만 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대기만 성형의 기질이라고 나옵니다. 점차 경험이 쌓이면 전문가로서 자라날 수 있는 소질이 있다고 하시고요. 또 결혼 후에 능력이 오히려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집에 혼자 있으면 좀 능력이 감퇴하긴 하지만 노력하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또 방법을 찾는다고 나옵니다. 천직은 여러 분야에 거치는 것보다 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능력을 키우는 것이 좋고요. 그러므로 자신이 잘하는 분야를 일찍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동이 굴곡이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꾸준히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일관된 분야가 어울린다고 하고요. 조직 생활도 잘 해내고 윗사람에게도 신임을 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아랫사람을 다룰 줄 아는 능력도 생기면서 직장인으로 굉장히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운이 좋은 시기는 2013년, 2025년이고요. 조언으로는요. 네. 아무래도 좀 한 가지 일을 파면 대기만성이 가진 분들은, 성격을 가진 분들은 사회생활 능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눈치를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는 이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뉴스, 시사 이런 것들 좀 자주 보시고 내가 알지 않아도 될 만한 정보들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호기심을 가지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능력운의 전체적인 이야기들이었고 근데 정말 저랑 맞는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되게 뭔가 세세하고 정확한 것 같아서 좀 놀랐어요. 네. 다행입니다. 평소에 좀 사주는 좀 믿는 편이신가요? 저는 스스로 나 사주 같은 거 안 믿어라고 말하는데 은근히 또 들으면 솔깃한 것 같아요. 지금도 듣고 맞는데? 막 이러면서 들어가지고 나쁜 말이 많이 없어서 그런 게 네, 아닐까. 사실 좋은 네. 말이 너무 많아서 원래 기분이 사주는 좋게. 네, 좋은 말만 믿는 거죠. 네, 또 그죠, 긍정적으로 그죠. 받아들이는 태도가 좋은 거니까요. 네. 근데 진짜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기분이 엄청 좋네요, 지금. 사주를 듣고 나서 저희가 또 고민 상담을 좀 해드리는데요. 네. 뭐 듣고 나서 느껴진 고민이나 좀 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저희 두 브레인이 네. 앤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능력운을 궁금해서 여쭤본 것만큼 제가 지금 생계로 하고 있는 영어 강사라는 일과 제가 정말 하고 싶고 너무 좋아서 이제 약간 모델 배우 일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의 비중을 어느 정도씩 둬야 될지 그게 굉장히 요새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또 멋진 DJ님들께서 인생 경험을 좀 토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얼마 전에 나온 게스트 조민수님 네.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분이 기억나요. 이제 연극 배우의 길을 걷는데 네. 이게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는데 네. 이 생계를 걱정해야 하나? 아니면 자기가 또 생계를 유지하면서 취미로 해야 하나? 네. 지금 맞아요. 연극 배우로서 굉장히 좋은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음. 왜냐하면 뭔가를 포기할 때는 그걸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보라는 조언을 드렸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생각해보니까 아직은 더 해도 될 것 같다. 내가 당장에 갚아야 될 빚이 없고 생활이 그렇게 뭐 안정적이고 풍족할 필요도 없는 상태인 것 같다. 아직은 젊고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뭐 나이대는 비슷하시거든요. 그래서 진짜요? 그런 것들을 결정하시고 제가 운영하는 단체에서 또 취미로 연기를 하십니다. 네, 연극이 가미된 공연에 출연하셔가지고 취미로 연기를 또 활동을 하고 계시고 네. 연애운을 받으렸는데 또 다행히 제가 운영하는 단체 안에서 네. 인연을 만나 이야, 우연히 너무 연애에 좋네요. 성공하시고 네. 그런 것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자신에 대한 질문이 먼저여야 되지 않나. 내가 이 좋아하는 일이라고 한 것도 다양한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주변 환경들에 의해서 네. 그런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일까?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내가 잘하는 일이 맞나? 그런 것들을 먼저 판단하시면 길이 좀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배우나 이 연기는 취미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맞아요. 네, 자기를 드러내는 게 너무도 이 방법이 많아진 시대이기 때문에 본인 업을 충실히 하시면서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가수분들 중에도 학교 선생님 하다가 앨범 내시고 계약하고 미국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새 투잡 쓰리잡 안 하는 사람이 많이 없긴 하죠. 네, 그게 이제 잡이라는 의미 자체가 네. 다시 그 고대 그리스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네. 그때는 뭐 수학자가 철학자고 철학자가 맞아요. 수학자고 정치인이고 다 그렇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만 봐도 그렇고 그렇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만 봐도 그렇고 네, 원래 인간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느새부턴가 이게 변질된 것뿐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하시는 걸 그만두지 않으셔도 된다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용기를 네. 내시고요. 사실 듣고 싶은 말이었거든요. 근데 해주시니까 엄청 마음이 되게 편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네, 이렇게 사는 사람들과 섞여 있으면 네. 내 편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 주변 환경이 또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하는 일이 틀린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저 한국 교육의 산물 대학생 유정양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네, 저도 방금 했던 말이지만 네. 얼마 전에 아는 사람이 저한테 원하는 직업을 가지면 삶이 행복해질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 한 10년 정도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라는 대답을 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또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해야 하는 일로 돈을 벌고 그것을 원하는 일에 투자를 해서 본인이 행복해지는 삶도 나쁘지 않은 삶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니님도 자신한테 그런 많은 투자를 해서 조금씩 발을 넓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좀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 똑같은 고민을 하는 게스트가 나온다면 예디님은 어떤 조언을 해줄 것 같으세요? 네. 저요. 사실 그것도 저희도 뭐 되게- 그런 고민을 안 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20살 조금 넘었고 네. 네, 어떻게 좀 조언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일단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제적이나 뭐 건강 상태라든지 그런 게 크게 발목 잡히지 않는다면 일단은 마음이 가는 대로 무조건 하라고 조언을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뭐 새로 도전하는 일이 이게 잘 될까? 이거 한다고 해서 내가 뭐가 될까? 이렇게 주저해서 시작하는 게 좀 망설여질 수도 있지만 일단 해놓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해놓고 나면 후회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고 싶으면 저질러라.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That's your mind.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경비행기 조종하시고 이런 것만 보더라도 네, 사실 그렇게 이분에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반대 측의 조언을 하더라도 별로 안 먹힐 거예요. 맞아요. 그냥 하실 거예요. 즉흥적이고. 네. 너무 저를 깨뚫어 보신 것 같아가지고 네. 조금 부끄럽네요. 저 정도 조언을 하실 분이면 네. 이미 스스로 파악 다 했습니다. 맞아요. 자기 생활에 문제 없는 거 알고 계시고요. 좀 든든합니다. 네. 네, 멋지게 사시는 거 계속 하시고요. 아, 저희에게 감사합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운세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또 저희 따뜻한 한 주를 위해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니까 서로 칭찬으로 마무리 짓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은 토닥토닥 칭찬 가게입니다. 저희 유정양과 제가 먼저 칭찬을 듣고 칭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에게 칭찬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먼저 칭찬을 드리자면 민준입니다. 네, 민준님의 칭찬을 먼저 드리자면 뭔가 되게 어떤 분야의 얘기를 해도 되게 다양한 그 흥미로운 그 백그라운드 배경 지식 그런 게 많으셔가지고 이야기를 되게 재밌게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되게 많이 이제 배울 수 있는 점, 그런 것이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유정님, 맞습니다. 유정님도 마찬가지로 나이에 비해서 되게 너무 침착하고 조곤조곤하게 말을 되게 상대방의 경청을 잘해주고 그냥 크게 뭔가 리액션을 안 해줘도 말하는 사람이 되게 편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게 굉장히 장점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유정양은 거의 매회 이런 칭찬을 들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양한 그런 것 칭찬을 같아요. 듣는데 중심적인 네. 장점이 확실하게 있으시고 저도 좀 어느 정도 비슷한 얘기를 듣는 걸 보니까 이게 저희 둘의 그 케미가 아닌가. 맞아요. 캐릭터가 확실히 네. 갖춰지지 않았나 이제. 저도 굉장히 그런 부분은 존경을 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네. 네, 저는 좀 입을 참아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진짜요? 네, 너무 근질근질해가지고. 아니 네, 그게 지금. 또 매력이신데. 맞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참아버리면 매력이 또 없어지는 거죠. 2022년이 제 가장 최고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제 주위에 이런 사람이 많이 있으면 저도 좋아요. 아 그래요? 네네네. 네, 제가 말 잘 안 하기 때문에. 최고입니다. 네. 또 오늘도 즐거운 녹음이 이렇게 마무리가 될 시간이고요. 아니요, 저희도 칭찬을 해줘. 저희도 칭찬을 해드려야죠. 칭찬 듣고 싶어요. 네. 네, 이제 저희가 칭찬을 해드릴 시간인데요. 네, 유정양 한번 먼저. 네.
일단 제가 그 어릴 때부터 계속 원했던 인간상이 따뜻하고 단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니님을 보니까 되게 따뜻하고 단단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편안하기도 하고 온화하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한데 본인의 줏대는 확실히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되게 단단한 분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이네요. 앞으로 또 예명을 박따단으로 하는 게 어떨지. 네. 좋네요. 네. 저는 오늘 방송을 너무 간만에 즐겁게 했는데 어떤 게스트분이 어떤 분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제가 되게 즐길 때도 있고 가끔 좀 힘들게 여러 가지를 끄집어낼 때도 있는데 너무 그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맞아. 말을 하고 싶게 만드는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분이랑 대화를 하면 뭔가 내가 좀 더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네. 아마 모두가 그런 느낌을 느낄 것 같아요. 저 그런 말 그럼-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가요? 다들 생각하고 너무 계실 좋은데요? 거예요. 네, 사실 저도 말하는 걸 좋아하지만 아무한테나 막 하진 않거든요. 근데 말을 좀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좀 그래도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해야 되나요? 좀 몇 번 안 봤지만 저분은 굉장히 그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것 같은 느낌? 그런 온화한 따뜻함이 네. 대화를 하면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 운세에 나온 내용인데 훈훈하다. 네, 마치 오늘은 네. 또 관세음보살과 얘기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훈훈하고 따뜻한 분위기 좋네요. 따뜻해라.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마무리를 잘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예니님과 함께한 도란도란 담소가게 18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어때요? 오늘 시간 즐거우셨나요? 전 너무 즐겁고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갈 줄 몰랐어요. 처음 뵙는 분인데도 너무 편하게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네, 저희가 12시, 1시부터였나요? 네네네. 네, 1시부터 2시. 2시부터 네. 했는데 지금이 거의 4시 가까이 다 돼가니까 1시간은 좀 여유가 있으십니다. 네네. 네, 다른 사람은 1시간 정도 만날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시니까 아직 남아있어요. 네, 또 너무 즐거운 시간 3시간 중에 2시간이면 저희 굉장히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시간 할애해 네, 주셔서. 이렇게 좋은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또 집에 가서 또 행복한 기운으로 잠드시길 응원합니다. 불러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도란이 여러분, 오늘도 도란도란한 하루가 되셨나요? 도란도란 담소가게 오늘 문 닫겠습니다. 오늘도 숙면하세요.